소리나는 쟁반.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쟁반 배작가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눈 내리는 산에서 겪은 기이한 일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쯤에 겪은 기이한 일이다. 평소 산행을 좋아하던 나는 그날도 겨울이면 늘 방문하는 산장에서 하루 묵고 새벽같이 일어나 산행을 시작했다. 아침부터 흐린 날이었지만 일기예보에는 눈 소식이 없어 큰 걱정 없이 길을 나섰다. 산정을 떠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숲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 소리 같았다. 어디 아픈 소리 같은데? 소리가 이상하다 싶어 숲 쪽으로 가보니 바짝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날이 추운 데다 영양까지 부족해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아이고, 불쌍한 녀석. 나는 녀석이 가여워 고양이를 산장으로 데려가 따뜻한 우유를 먹인 후 산장 주인에게 부탁해 녀석을 따뜻한 산장에 머무르게 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산 정상을 위해 힘차게 올라갔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거의 산장에 다다랐을 무렵 그만 미끄러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높은 낭떠러지가 아니었지만 다리가 다쳐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내 목소리는 멀리 가지 못했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나는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되지 않았다. 금세 날은 어두컴컴해지고 나는 내린 눈이 몸 위에 쌓여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새 그 소리는 바로 내 옆에서 들렸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보니 새벽에 내가 구해준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내 곁에서 힘차게 울어댔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고양이를 찾으러 나오는 산장 주인이 나를 발견했다. 다행히 나는 구조되었다. 그런데 그날 고양이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내 곁으로 왔을까? 이제야 생각해보니 미스테리하다.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기묘한 이야기고요. 오르골 뮤직박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서 겪었던 신기한 일입니다. 1980년대 중반 정도에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집은 서울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부산에 있는 외갓집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부산 외갓집은 서울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부자였고 집도 컸습니다. 그 큰 집에 외할아버지 혼자 사셨는데 혼자라서 그런지 늘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동생이 오는 여름방학을 늘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그해 여름에도 우리는 엄마의 손을 잡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꽤나 긴 시간을 걸려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반갑게 맞으셨고 미리 준비한 저녁도 손수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안방에 붙어있는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으니 할아버지는 생전 할머니가 즐겨 듣던 뮤직박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오르골이니 뮤직박스니 하는 것들을 전혀 몰랐던 저는 밥을 먹자마자 다락에 올라가서 오르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쁜 인형이 춤을 추는 듯한 자세로 키 작은 나무 원통 위에 서 있는 작은 뮤직박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울린 거지? 외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오르골은 아래에 있는 태엽을 돌려야 소리가 난다는데 저절로 소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어머니랑 외할아버지에게 물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작동 정도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또 여름이 와서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산 외갓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외갓집에 머무는 동안 오르골이 제멋대로 또 울렸습니다. 제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도 그 오르골이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전혀 미동도 없다가 우리 손주 왔을 때만 이렇게 울리네. 뭐지? 우리 손주가 반가워서 그런가?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엄마는 뭔가 생각하는 것 싶더니 아래로 내려가 달력을 가지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 아빠, 엄마 생일이 여름이잖아요. 8월 3일. 오늘 8월 3일 맞죠? 작년에 왔을 때도 8월 3일. 어머니는 말씀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네 엄마 생일에는 늘 온 가족이 모였었지. 이제는 기일에만 모이고 있으니 그게 섭섭했으려나?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외할머니의 제사를 2번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전의 생일 그리고 돌아가신 날. 그래서일까요? 그 후로 오르골은 계속 다락방에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2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3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진 시골에 사는 진석은 요즘 밤마다 들리는 찹쌀떡 장사의 외침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요즘도 찹쌀떡 장사가 있나? 진석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눈이나 와야 오던 찹쌀떡 장사가 아예 밤마다 그의 집 앞으로 와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이었죠. 마치 진석네 집에만 찹쌀떡을 팔려는 사람 같았어요. 참다 못한 진석은 또 찹쌀떡 장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눈까지 펄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밤마다 사람 잠도 못 자게 소리를 질러대요? 진석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묻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시끄럽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찹쌀떡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000원에 3개 모두 드릴 테니까 제발 가져가 주세요. 진석은 이마에 난 상처를 실룩거리면서 찹쌀떡 장사를 쳐다보다가 못 이기는 척 1,000원을 주고 3개를 가져와 가족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맛은 덜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고 10분도 안 돼서 진석과 가족은 모두 쓰러졌고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찹쌀떡을 다 팔고 눈길을 가는 남자의 눈에 회한이 어렸습니다. 드디어 차진석, 너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구나. 학창시절 날 참으로 힘들게 했지. 이제야 너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겠구나. 남자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늘의 3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실화 사건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오늘 실화 사건 2가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4번째 이야기는 실화 사건입니다. 미국에 사는 제임스 크로포드는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차를 모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타는 차는 벤 차량이었는데요. 그가 뉴저지에 있는 한 요금소 근처를 지나는데 그의 눈에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서 허공을 떠드는 철제 빔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의. 그리고 갑자기 그 철제가 크로포드의 자동차를 덮치고 그의 자동차의 윗부분과 뒷부분을 완전히 다 날려버렸습니다. 마치 그의 자동차는 컨버터블 자동차가 된 듯이 뚜껑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운전석은 멀쩡했습니다. 그 덕에 크로포드는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차가 거의 반파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작은 찰과상과 엄지손가락 골절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적 아닐까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실화였습니다.